안녕하세요. 오디오 튜브입니다. 오늘도 작업하는 내용을 어, 한번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현재 파워 트랜스를 뜯고 있고요. 스위칭 파워입니다. 스위칭 파워 500W급이네요. 사일런트 렉스쿨사의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 오디오용 PC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디오용 PC는 소음이 중요하죠. SNB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 소음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PC에서 소음이 날 만한 요소들은 전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작되어 온 무소음 부품으로 대체됩니다. 지금 장착된 파워 트랜스도 소음이 적은 사일런트 제품입니다. 렉스쿨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파워 서플라이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소음도 적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했습니다.
현재 위티 PC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PC 만들고 있어요. 오디오용 PC는 가정에서 오디오나 뭐 이렇게 스피커나 앰프, 오디오 시스템과 가깝게 두고 사용되는 것이라서 최대한 소음이 적어야 됩니다. 소음이 많으면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소음 부품을 장착해서 제작을 합니다.
자, 전면 팬 장착이 끝났습니다. 샤시에 파워도 넣었고 전면 팬도 넣었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메인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메인보드는 B365M. 그다음에 CPU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이미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CPU 쿨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쿨러는 기본 쿨러는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한 쿨러를 세팅해야 돼요. 자, 이제 에이펙 샥한 제품. 오디오용 PC는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쁘고 그런 거보다는 최대한 조용한 거에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이밍 PC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시에 옆에서 막 우웅하고 소리 나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PC입니다. 웨이트 PC. 자, PC CPU를 식혀줄 수 있는 쿨러입니다, 이게. 동작 중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CPU를 식혀줄 겁니다. 자, 현재 시청자 수 한 분. 지금 보고 계시는 한 분 누구시죠? 채팅창에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거 쿨러에 기본 제공되어 있는 XTC 4M이라는 서멀 그리스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극가성비 RTC 6S 3R 시스템에서 나오는 CPU 서멀 그리스 도포합니다. 서멀 그리스를 도포하기 전에 먼저 메인보드에 쿨러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패드를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장착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착되는 게 더 깊게 장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설명서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게 뭐 방향이 있을 텐데. 방향도 없어? 어떻게 장착하라고 방향이 나올 텐데. 이렇게 가는 얘기인가? CPU는 이미 다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먼저 끼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어, 안 되겠네. 해야 되겠네.
바이오 실드 패널, 일명 백 패널이죠. 백 패널을 장착하고 이게 안 되는데. 필요가 없었네. 그럼 현재 샤시의 메인보드를 고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청자 두 분입니다. 두 분. 인사 좀 해주시죠. 오늘 반갑습니다. 사무실에서 작업할 때 간혹 이렇게 라이브로 킬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냥 혼자 뭐 이렇게 심심해서 라이브 한번 켜봤습니다. 현재 오디오용 PC, 위티 PC 만들고 있습니다.
오디오용 PC는 소음이 없어야죠. 메인보드 자체에서 SMD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SPDIF 출력, 방출력도 꼭 있어야 되고요. 모든 요건이 갖춰진 그런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현재 오디오용 PC 만들고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과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음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PC 자체가 시끄러우면은 오디오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상관없는데 조일 때는 될 수 있는 한 이런 수공구를 사용합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추 완료가 되어 갑니다. 소음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품은 전부 고실내 부품으로 대체됩니다. 이게 저소음 제품들이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불 하나 들어오지가 않고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청자 3분입니다. 채팅창에 글 좀 남겨주세요. 인사 좀 하셔야죠. 오셨으면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어떤 분이 오셨는지 알 수 있죠. 네, 후면팬 달았고요. 이 후면팬이 쿨링에선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후면팬.
전면팬을 아주 깔끔하게 장착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주 깔끔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청자 두 분, 메인보드가 아주 좋은 제품이어서 넉넉하게 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즈락 제품의 특징이죠. 에즈락이 메인보드 참 잘 만들어요. 가성비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언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주셨네요. 오디오용 PC 만들고 있습니다. 이 PC는 게이밍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디오용으로 제작되는 PC입니다. 오디오용이라고 해서 뭐 허접한 게 아닙니다. 4K 영화도 돌려야 되고, 뭐 영화도 보고, 음악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음원 같은 거, 스트리밍 음원 같은 거를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PC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키 PC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오디오 매니아들한테, 일반 분들한테. 게이밍 PC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스마트 TV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위티 PC가 필요한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네, 오디오용 PC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디오용 PC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인보드의 PCB 아트웍이에요. 오디오용으로 신경을 써서 나온 그런 메인보드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오버클럭 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게이밍용으로만 집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발열 같은 거는 신경을 쓰는데 SNB 같은 거 신경을 안 쓴 메인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중국 브랜드들. 뭐, 그 중국 브랜드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죠. 그런 제품 말고 저희는 뭐 이렇게 기가바이트나 아니면 에즈락 제품 좋아해요. MSI는 메인보드는 좋은데 국내 AS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수입원에서 AS가 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자체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MSI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급기 가성비 쪽에서 이제 박격포 많이 쓰고 있어요. 박격포 MSI 우리 쓰는 거 있네요. 박격포. 오디오용은 일단 무조건 빨라야 돼요. 네, 데이터가 착착 넘어가야 되고 데이터 업로딩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네. 그리고 SNB가 높은 메인보드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워 서플라이 중요해요. 오디오는 전원부가 핵심이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PC 파워들은 전부 스위칭 파워예요. 그래서 잘 가렸어야 돼요. 5V 헤더, 5V 헤더가 돼 있고, 메인보드가 아주 고급 제품이어서 LED 감성 세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예쁘게 LED 불이 켜질 거예요.
메인 12V 파워. 12V 메인 파워 장착되고요. 네? 케이블이 안 보이게 잘 마감이 돼야 됩니다. 시청자 수, 현재 시청자 수 3분입니다. 네, 동시 시청자 수 2분. CPU 보조 파워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 8핀짜리 8핀 CPU 보조 파워. 파워는 700W 아닙니다. 500W급입니다. 파워는 500W급이어도 등급이 있어요. 스위칭 파워이기 때문에 레귤레이션 효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음이어야 되고요. 소음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지금 현재 VT3 PC, 이거 VT3 만들고 있어요. 가장 저렴한 제품인데 여기에는 지금 500W급 파워를 장착합니다. 전력 소모가 크지 않습니다. 500W도 아주 넉넉합니다. 널널해요. 싱글 레일이고요. 싱글 레일 방식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아주 원활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필요 없는 녀석은 안쪽에다 묶어서 넣어놓고요. 이건 그래픽 카드용 PCI 익스프레스 파워.
그래픽카드용 보조 파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분 들어와 계세요. 지금 PC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디오용 PC 만들고 있어요?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측면도. 어, 거의 다 만들었네요. 네, 거의 다 만들었어요.
개선도 다 했고요. 뚝딱 만들었네요. 자, 이제 USB 3.0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이네. 네. USB 3.0 커넥터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오디오 케이블 가장 중요한 거죠. 아날로그 아웃단 그 케이블. 그다음에 USB 케이블은 반대편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메인보드 밑으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USB HD 오디오가 저 끝에 있네. 얘는 돌리면 안 되겠다. 안으로 돌려야 될 것 같고. 또 위로 돌려야 돼. 이거로. 이렇게. 그리고 HD 오디오 단자가 이 메인보드는 금도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도금 돼 있어요. 이 제품은. 그래서 애시당초 고음질용으로 나왔다라고 써 있죠. 네. 신경 쓴 겁니다. 음질 쪽도. 오디오용 PC를 만들 때는 무조건 메인보드는 최고급으로 써라. 고급으로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다들 메인보드를 제일 허접하게 쓰는데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오디오용은 게이밍용은 메인보드가 허접해도 게임 돌아가는데 문제 없으면은 그냥 쓰는데 오디오용은 게이밍용이 아니잖아요. 게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다 된 것 같은데 또 안 한 게 있나? 램을 안 달았네. 자, 단기 기억 장치 램입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RAM 램이에요. 램. (16기가입니다) 이거 한 장에 16기가짜리. 램 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요새 램 값 많이 올랐죠? 램 값이 올라서 PC 만들기가 전보다 어려워요. 가격이 올랐어요. 삼성이 주식이 폭등할 때는 램 값이 오릅니다. 주식이 폭락할 땐 램 값이 떨어지고요.
환율이랑도 관계가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픽 카드 없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요새 그래픽 카드 값도 많이 올랐어요. 오릅니다. 환율은 떨어지는데 누가 장난을 치는지 모르죠. M.2 SSD 장착이 됐고 뭐 이제 더 해줄 게 없네요. 다 만든 것 같은데 까지 빼먹었네. 중요한 거 한 가지 빼먹었어.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인풋 아웃풋을 해줘야 돼. HDD LED, HDD LED는 말 그대로 LED예요. LED이기 때문에 극성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극성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확인해서 꽂아줍니다. 네, LED는 극성이 있어요. 입히면은 불빛이 안 나와요. HD 파워 LED가 위구나. 여기 파워 LED, 파워 LED 플러스 아래로 가야 되고 파워 LED가 위로 와야 됩니다. HDD LED. 파워 스위치, 파워 스위치. 그리고 리셋 버튼. 리셋이랑 파워 스위치는 극성이 없어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스위치예요. 말 그대로 스위치. 그래서 극성이 없습니다. 네, 뭐 PC 만드는 거야 껌이죠.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떤 부품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PC는.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부품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나? 왜 초점이 안 맞지 카메라가? 카메라가 가끔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항상 카메라가 말을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이렇게 또 한번 껐다 켜주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뭐 할 일이 많은지 참. 매일 할 게 있어요, 매일. 은근히 바쁩니다. 카메라. 나왔다. 이렇게 초점이 맞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초점이 맞아줘야 재밌죠? 초점 안 맞아주면 재미없죠?
아, 네. 저는 뭐 항상 바빠요. 항상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런가요? 요즘 같은 시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디오 튜브가 바쁜 거 좋은 거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요새 한가한 편이에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래서 제가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도착하면 아주 예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주 조용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 조용하고. 네. 마스터 클락 회로가 다른 메인보드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아마 디지털 출력 성능도 타 제품들보다 뛰어납니다. 아이고. 아, 이런. 어, 이 팬 때문에 걸리네요. 장착이 안 될 것 같은데, 팬 때문에? 아, 이 팬이, 전면 팬 때문에? 이런. 되겠다. 팬을 뒤로 달아야 되겠네. 앞으로는 안 되겠네. 아이고, 팬을 다시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일을 또 해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 또 이래야 되나? 팬을 달아야 되겠구나. 괜히 안 다치네요, 팬 때문에. fan. 팬이니까. 네. 팬을 분리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다 뜯어야 되겠네, 그럼 또. 아이고, 그럼 어차피 다 풀어야 되겠네. 어, 여기서 팬 커넥터를 분리해주고, 이겨야 되겠어.
이제 문제는 이 녀석인데, 이쪽인데. 아이고. 힘든데? 근데? 빌려서 풀어야 돼. 됐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자, 펜을 이렇게 달아야 되네. 다시 안 걸리게. 상단에 달아줘야 되겠네, 펜을. 아니지. 이렇게 달아야지, 이렇게. 펜도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에 맞게 달아줘야 돼요. 네. 아, 이 시스템의 열기를 빼주는데 의외로 이 그래픽 카드라든지 메인보드, CPU에서 열이 많이 나요. 램에서도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PC에 이 팬을 많이 다는 겁니다. 이 전면 팬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후면 팬이고, 전면 팬은 이제 이 샤시 안에 아주 신선한 공기를 적극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팬 좋아야 됩니다. 팬 좋은 거 써야 돼요. 팬 싸구려 쓰면 안 됩니다. 오디오용 PC는요.
됐어요. 아이고, 두 번 일했네. 이제 그 그래픽 카드가 오면 이거 풀러서 이제 꽂으면 되고. 네. 입니다. 자, 현재 시청자 수 3분입니다. 오늘 불금인데 다들 어디 못 가시죠? 코로나 때문에. 오디오 튜브 라이브 자주 할게요. 제 작품 기다리는 분이 많아가지고 밤샘 작업을 해도 지금 모자른 판인데 의뢰받는 것들도 있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여러 가지. 왜 안 들어갈까?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됐다. 어. 아유, 좋아요. 한 분 감사합니다. 아, 이제는 아니 다치겠죠? 이제는 다칠 겁니다. 네, 전면도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아주 조용한 PC가 될 겁니다. 아이고, 위티 PC입니다. 배선이 여기서 봤을 때 하나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깔끔하게 돼야 됩니다. 배선이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이쪽은 보일 거고요. 반대편은 비닐이 덮여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반대편도 깔끔하게 보여야 돼요. 배선이 너저분하게 보이면 안 돼요. 이 큐브형 샤시가 오디오용으로 쓰기 좋아요. 예쁘고 또 네, 이제 그래픽 카드만 달고 윈도우 깔고 세팅하고 그러면은 됩니다. 네, 끝난 거예요. 이제 오디오 PC 만들었으니까 뭐 할까요, 이제? 슈퍼 트위터도 만들어야 되고 프리앰프도 점검해야 되고 빈티지 프리앰프 점검 하나 들어온 거 있는데 뭐 소리가 한쪽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거 옛날 거 갖고 왔어요. 다이나코 PAS2 PAS3도 아니고 PAS2 뭐 보나마나 뻔하죠 뭐. 안에 셀렌 정류기도 맛 같고 전원부 카패시터들도 다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전압도 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중고로 요새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도 아끼고 가셨는데 이거는 뭐 수리보다 점검이 더 힘들어요. 뭐가 문제 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게 더 힘들어서 점검해주고 이제 공임이랑 부품값 얘기하면 분명히 소리를 안 할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던져놓고 버리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집에 갖고 가봐야 쓰레기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수리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것 저런 것들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수리를 몇 건 의뢰받은 건 없어요. 왜냐면은 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대충 대게그릇만 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갖고 들어오면은 이제 에미션 감퇴된 거 다 체크해가지고 싹 교체해서 나가길 원하니까. 안 그러면은 다른 부분까지 다시 파게 돼요. 고장난 거 당장 소리만 나게 해서 내보내버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방 정비까지 싹 해서 나가야 완벽한데 그러려면 빈티지 제품들 뭐 카패시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 DC 당장 막 흘리는 거 이런 것만 교체하라고 그래도 돈 드니까 안 해요. 당장 소리만 나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갖고 나가면 이제 중고 시장에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고로라도 몇 푼이라도 받으려고. 예. 뭐 수리비는 최대한 싸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당장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손댈 때가 많아요. 네, 아이언님, 콘덴서, 저항, 셀렉터 스위치, 출력 TR 릴레이, 뭐 다 그런 거죠.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가 힘드냐면요. 저항 터진 거 찾기가 힘들어요. 부품이 고장났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점검을 해봐야 돼도 카패시터는 또 회로에 붙어 있으면 또 점검이 힘들어요. 카패시터를 뜯어서 LCR 메타 물려서 디플레이션 값, D 값이랑 Q 값을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찾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옛날 사람들 보면 막 회로에다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막 계측기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옛날 아날로그 계측기라 뭐 바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해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카패시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빈티지 제품들 뜯어가지고 뭐 카패시터 에미션이 80% 나오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근데 절반도 안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 값이 높아지면은 무조건 교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악영향을 주니까 그거 달라붙어 있는 것 자체가 악영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걸 안 떼고 멀쩡한 카패시터를 병렬로 이어붙여도 그 녀석 때문에 D 값이 높은 녀석 때문에 다른 새로 붙인 카패시터도 나빠져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아예 제거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빈티지 하는 사람들이 오리지널 부품을 제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소리 나게끔 맥킨토시 제 거 맥킨토시 이치로 보셨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나가요. 오버홀 안 하고 전류 밸런스 안 잡고 그 다음에 제 거는 이제 전원부 카패시터 싹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렌 정육이 셀레늄으로 만들어 옛날에는 이제 그 다이오드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 요즘만큼 좋지를 않아서 셀레늄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판이 층층이 해가지고 다이오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별로 성능도 좋지 않고 음질도 굉장히 경질이에요. 그거를 요즘 나오는 이게 저잡음 다이오드로 교체해주면 음질이 훨씬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이오드를 안 건드리려고 그러면 셀레늄 다이오드를 안 빼면 셀렌 정류기를 안 빼면 그냥 거기다가 병렬로 해가지고 다이오드를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셀레늄 정류기 때문에 오히려 정류 효율이 떨어져요. 병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 빈티지 소리가 웃겨요. 이게 지금 60년 막 1940년대, 50년대 나온지 웨스턴 일렉트릭 앰프 보면은 껍데기만 웨스턴이고 밑바닥은 싹 오버홀이 돼 있습니다. 싹. 그런 것들은 왜 오버홀을 당연시 해가면서 과거 맥킨토시, 마란츠 뭐 그런 제품들은 왜 부품을 체인지하면 안 될까요? 난 그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가네. 웨스턴 일렉트릭은 진공관이랑 트랜스만 멀쩡하게 WE가 꼽혀 있으면은 몇 천만 원씩 거래가 되면서 왜 다른 브랜드들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노이만 같은 거는 가정용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노이만 프리앰프 280cc 푸시풀 방식의
노이만 프리앰프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오버홀이 돼야 쓸 수 있어요. 샤시 뒤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RCA 단자 달고 전면에 구멍 뚫어서 볼륨 달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페셔널용으로 나온 거라서 이득비가 높아가지고 이득비도 낮춰져요. 그럼 회로에도 손을 대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용 프리앰프를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중고 모듈 구에다가 뜯어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볼륨도 달고 뭐 단자도 달고 그렇게 해가면서 개조해가지고 다 써가면서, 아니 왜 맥킨토시랑 마란츠는 왜 부품 체인지를 못하게 하는데, 난 그 사고방식이 참 이해가 안 가. 무조건 오리지널리티? 아니 카패시터가 배터리랑 비슷한 건데 배터리 한 2년만 안 써보세요. 배터리를 갖다가 그 뭐예요, 우리 그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에 넣어놓고 한 2년만 안 써보세요. 그 막 누액이 막 뻘겋게 막 질질 흘러나와가지고 기판까지 상하게 하죠. 아, 이 카패시터도 동작 원리는 같아요. 충방전인데, 네? 건전지도 충전해놓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꽂아서 방전시켜서 쓰는 거잖아요. 이 배터리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이 카패시터도 충방전이에요. 아, 60년 된 거를, 아니 멀쩡한 게 있다. 그리고 지금 새 것도 그래요. 1960년대 70년대 만들어 놓은 말로리랑 코넬 듀발 오리지널 카패시터들 지금 새 거가 창고에 있다고 해도 그 새 것도요, 다 뜯어보면 안에 전액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 그게 정상적인 컨디션을 내면 기적이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오리지널 부품도 없다고 봐야 돼. 요새 카패시터들 굉장히 좋아요. 더 싸고. 리포밍이라고 하죠. 리포밍 하는 거, 강제로 전류 흘려가지고 되게끔 하는 건데, 그것도 수명이 오래 못 가요. 빈티지 카펫을 다 리포밍 해야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리포밍 한 것도 안 돼요. 그냥 옛날 건 쓰면 안 돼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패시터는 10년 넘으면 다 버려야 돼요. 예, 사람이 만든 모든 건 전부 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유체가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 다 증발해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안에 채워져 있는 거는 오래되면 버려야 되는 건데, 그 오리지널 부품을 제가 맥킨토시 275에 들어가는 말로리, 그다음에 그 코넬 듀발, 그거를 구하려고 보니까 미국에 그 파는 셀러가 있는데, 막상 살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고, 그리고 너무 옛날 거라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부품인데 그거를 개당 뭐 20만 원씩 살 이유가 있나? 요새 문드로프 같은 것도 한 돈 10만 원만 주면은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단점은 덩치가 작아요. 같은 용량에. 맥킨토시 안에 뜯어보면 수류탄 4개 들어있잖아요. 수류탄. 그게 이제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용량에 더 성능 좋게. 발열도 적고 더 높은 온도에서도 견디고, 수명도 7배나 길고, 전의 질도 더 좋아가지고 임피던스도 쟤랑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낮고, 로우 임피던스 출력이 되니까 그 뭐죠? 전력 효율도 좋아지고 레귤레이션도 좋아지고.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양반들이네. 저거 교체해놓으면 아마 저 이치로 못 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뭐 제 손길이 있는데 저거를 헐값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헐값에 팔 순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 굴러다니는 뭐 그림 같다 뭐 그런 것들, 지금 여기 갖고 와가지고 뜯어보면 다 저 상태일 겁니다. 아마 저거보다 컨디션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쟤는 전체 에미션의 한 35%, 30% 정도가 마이너스 됐어요. 근데 50% 마이너스 돼도 동작은 해요. 단지 이제 최대 출력이 낮을 뿐이고 소리가 정상 사운드가 안 날 뿐이지. 저것도 이제 30% 정도의 에미션 감퇴가 있기 때문에 교체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저걸 곧 교체해 놓으면은 물건을 못 팔 것 같다. 그럼 평생 MC275를 내가 갖고 다녀야 되나? 빈티지 좀 다 처분하고 싶은데 아주 미치겠어요. 네. 저런 거 필요 없는데. 네, 275 좀 시집 보내고 싶은데, 완벽하게 해서 내보내고 싶은데, 근데 안에 부품 교체되면 팔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 지금도 사운드 좋아요. 예. 지금도 사운드는 좋은데, 이제 정상 이제 완전 새것 회로도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예, 정상 동작점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도 간단하게 좀 뭘 해봤습니다. 뭘 해봤고, 토요일, 내일은 토요 라이브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몇 시에 하느냐가 중요한데, 몇 시에 할까요? 내일 토요 라이브. 제가 오전에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오후에 한 점심 먹고 한 2시부터 할지, 아니면은, 뭐, 아싸리 그냥 저녁 먹고 한 7시, 8시부터 할지, 고민입니다. 몇 시부터 할지, 몇 시 들어오실 수 있는지.